남편의 정근으로 인해 얼마 전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낯선 아파트 단지 처음 들어선 유치원. 저와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다행히도 같은 단지에 또래 아이가 살고 있었고, 같은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제 아이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아침마다 같은 등원버스를 타면서 금세부터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아이 엄마와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 아침마다 아이를 부랴부랴 챙겨 보내는 게 늘 힘들어 보였죠. 저는 프리랜서라 상대적으로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었고, 아침 등원은 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호의로 제가 같이 등원시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 점차 자연스러워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 아이와 친구, 아이 둘을 함께 등원시키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몇 번은 분명히 부탁을 할 때 미안해하며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일찍 있어서 그런데 혹시 같이 등원시켜 주실 수 있나요?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숨 좀 돌리네요. 저 역시 그 상황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바쁜 직장맘이 아이를 챙기는 일이 얼마나 고될지 조금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아이들끼리도 친구라서 같이 가는 게 오히려 즐거워 보였고, 저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탁이 사정이 아니라 습관처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아이가 언니랑 같이 가는 걸 너무 좋아하네요. 말은 고마워하는 듯 했지만 어느샌가 맡기는 게 당연한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곧바로 못마땅하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여보, 괜히 그런 거 맡아주지 마. 당신만 힘들잖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애들 등원시키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냥 도와주는 거지. 하지만 이후에 그 일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의 손을 잡고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하늘은 조금 흐렸고 전날 내린 비 때문에 길이 젖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두 아이가 장난을 치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어서 탑승하자. 아이들은 웃으며 달렸습니다. 순간 아이의 친구가 젖은 바닥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아이 친구의 비명소리와 함께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고 얼굴은 울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가지고 있던 손수건으로 상처를 눌러주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상처는 크지 않았지만 아이는 계속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진정된 아이 친구와 우리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서 보내고 아이 친구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버스 타려고 뛰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큰일은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뭐라고요? 아이가 다쳤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 무릎에 상처가 깊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진료비 내역은 보내드릴 테니 이체해 주세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호의로 부탁을 받아준 건데 그 과정에서 생긴 사고가 어째서 제 책임이 되는 걸까요? 저는 분명 아이를 방치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일어난 일이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단지 앞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한 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아이 등원은 제가 직접 할게요. 어제 진료비는 꼭 이체해 주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고마움도 이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 듯한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당혹스러움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 사람 전화번호 알려줘봐. 당장이라도 전화기를 들어 전화할 것 같은 남편을 말렸습니다. 남편이 개입하게 되면 일이 더 커질까 우려스러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그녀가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명확하게 진료비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후 더 이상 저에게 진료비에 대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완전히 어색해졌고, 아이들은 서로를 보고도 함께 놀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요즘은 지환이랑 같이 안 가?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단순히 선의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일부러 해를 입히려 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서로를 돕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를 가해자처럼 몰아붙이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른들의 기싸움에 아이들까지 사이가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제가 책임을 져야 했던 걸까요? 그러면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어른들 때문에 멀어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고 더 많은 사연을 만나보세요.